아침 6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몇 년째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은 퇴직 후에도 쉽게 바뀌지 않더군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비추는데 그 빛 속에 먼지가 떠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오래된 원룸의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었지만 그래도 이 작은 공간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이름은 박성호, 올해 68세입니다. 중소형 마트에서 25년간 근무하다 3년 전 퇴직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았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 한 통과 반찬 몇 개가 전부입니다. 평생 아껴 살았지만 지금은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5시간 후 은행에 방문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잔액 32만 8천 원입니다. 마지막 남은 퇴직금 찾아 쓰는 날입니다. 25년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 5천만 원, 아들 유학 보내고 아내 병원비 대고 이사 오면서 보증금으로 3천만 원 써버리니 이제 정말 바닥이 보이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대로면 다음 달 월세도 못 낼 상황입니다. 작은 시골 원룸의 월세가 30만 원, 국민연금 58만 원으로는 생활이 빠듯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적막한 집 안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5년, 그녀의 웃음소리가 그리운 날들입니다. 아들은 미국에 가서 자기 가정을 꾸리느라 연락도 뜸한데 그래도 잘 살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식탁에 앉아 통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남들처럼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노후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젊을 때는 당연히 자식 뒷바라지가 우선이라고 생각했고 나중에 아이가 성공하면 효도해 주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미국에서 자기 가정 꾸리기도 바쁜데 어떻게 놓친 내 생활비까지 챙기겠습니까? 전화 한 통 오면 그것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7살 때였습니다. 제 위로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희귀난치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부모님은 늘 일하러 나가 계셨고 저는 자연스레 형을 돌보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밥도 먹여주고 책도 읽어주고 가끔 업고 마당을 한 바퀴 돌기도 했습니다. 12살의 어린 나이에 형의 손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형은 제가 15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날 형이 사용하던 휠체어를 바라보며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경험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 될 줄은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랜 친구 민수의 전화였습니다. 성호야, 잘 지내냐? 그럭저럭 살지, 너는? 나야 뭐 늙어가는 중이지. 근데 이번에 복지관에서 무료로 요양보호사 교육한다는데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도 할 수 있대. 취업 연계도 해준다는데 같이 한번 들어볼래? 처음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자가 그것도 68배 노인네가 무슨 요양보호사냐 싶었죠. 하지만 민수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일자리 구하기 힘들잖아. 이거라도 배워두면 용돈 벌이라도 되지 않겠나. 남자 요양보호사는 수요가 있대. 힘쓰는 일에는 남자가 필요하거든. 전화를 끊고 멍하니 있는데 문득 형을 돌보던 어린 시절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완전히 무지한 상태로 형을 돌봤는데 제대로 배우면 어떨까요? 다음 날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노인 돌봄의 전문가가 되세요. 60세 이상도 지원 가능, 교육비 무료, 취업 알선.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여성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 요양보호사 교육 문의하러 왔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과정이 있어요. 신청하실래요? 제가 나이가 많은데 68인데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오히려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좋은 요양보호사가 되시더라고요. 특히 남성분들은 더 환영해요. 힘이 필요한 일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나이, 주소. 펜을 쥐는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사무직으로만 일했는데 이제 와서 새로운 일을 배울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론 기대가 됐지만 한편으론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월세 걱정을 덜 수 있다면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교실에 들어서니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도 계시고 50대 아주머니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남자는 저와 민수 그리고 60 초반으로 보이는 분 1명, 총 3명 뿐이었습니다. 강사님이 교재를 나눠주셨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이해, 노인 심리 및 케어 방법, 기본 간호 실습, 두꺼운 책들을 받아들고 긴장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요양보호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존엄한 노후를 책임지는 소중한 사명입니다. 강사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누군가의 노후를 책임진다. 제 노후는 제가 책임져야 하는데 그것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남의 노후를 책임진다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수업은 이론 수업이었습니다.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노화가 가져오는 변화들, 치매와 같은 질환에 의해 노인 심리학 기초 등을 배웠습니다. 수업을 들으며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말년에 암으로 고생할 때 제가 이런 지식이 있었더라면 더 잘 돌봐드렸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한 달간의 이론 수업이 끝나고 실습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실습용 인형으로 체위 변경하는 법, 목욕시키는 법, 식사 보조하는 법 등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손에 익어갔습니다. 민수는 가끔 투덜거렸습니다. 야, 우리가 이 나이에 이런 걸 배울 줄 누가 알았겠냐?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누가 알았을까요? 68배 나이에 요양보호사 공부를 할 줄은. 이론과 실습을 합쳐 2달 반의 교육과정이 끝났습니다. 시험을 치르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마트에서만 일하다가 새로운 자격증을 따다니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약속한 대로 취업 연계가 진행됐습니다. 동네에 있는 소규모 요양원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요양원 원장님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박성호 씨, 이력서 보니까 대형마트에서 오래 근무하셨네요. 네, 25년 정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책임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남자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잘 됐네요. 월요일부터 출근할 수 있으신가요? 그렇게 새로운 직장이 생겼습니다. 급여는 월 105만 원, 시간제 근무였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주 5일 근무. 국민연금 58만 원에 이 급여가 더해지니 월세 내고도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긴장된 마음으로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계셨고 대부분 여성분들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남자 요양보호사는 1명 더 있었는데 그분은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원장님이 저를 어르신들께 소개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부터 함께 하실 박성호 선생님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제가 모시게 될 분들인데 어떤 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지만 어떤 분들은 오히려 저보다 어려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셨지요. 첫 업무는 아침 식사 보조였습니다. 치매가 있으신 할머니 한 분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식사를 거부하셨습니다. 할머니, 아침 식사하셔야 해요. 싫어, 난 이미 먹었어. 아직 안 드셨어요. 조금만 드시면 어떨까요? 그럼 너도 먹어. 혼자 먹기 싫어. 당혹스러웠습니다. 교육에서 이런 상황을 배웠지만 실제로 맞닥뜨리니 난감했습니다. 결국 저도 한 숟가락 먹는 척하며 할머니를 설득했고 다행히 몇 숟가락 드시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다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저보다 젊은 분들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첫날 어떠세요? 아직 익숙하지 않네요. 마트에서 일할 때랑은 많이 다르네요. 적응하시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특히 치매 어르신들은 대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 말에 위안을 얻으며 오후 업무를 마쳤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는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는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어르신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83세의 김철수 할아버지, 뇌졸중으로 오른쪽 마비가 있으셨습니다. 처음 배웠을 때 할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왜 남자한테 케어받아야 해? 여자 선생님으로 바꿔줘. 당황스러웠지만 원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김 선생님, 체위 변경이나 목욕 같은 것은 남자 선생님이 도와드리는 게 더 좋아요. 한번 해보시고 불편하시면 그때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는 마지못해 동의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체위 변경을 도왔고 오후에는 휠체어 산책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불만이 많으셨지만 제가 정성껏 케어하자 조금씩 마음을 여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면서 점차 업무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르신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특히 김철수 할아버지는 저를 찾으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박 선생, 오늘은 날씨가 좋은데 산책 안 나가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이 일의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첫 월급날이 왔습니다. 통장에 105만 원이 입금됐을 때의 기쁨이란. 오랜만에 맛있는 갈비탕을 사 먹었습니다. 월세도 제때 낼 수 있었고 약간의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아침이었을 겁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 너는 어떠냐? 저는 잘 지내요. 회사 일이 바빠서 연락 자주 못 드려 죄송해요. 괜찮다. 나 요즘 새 직장 다니고 있다. 네? 무슨 일 하세요? 요양보호사야. 노인분들 돌보는 일이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마 아들은 놀랐을 겁니다. 평생 사무직으로만 일하던 아버지가 요양보호사라니. 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돈이 필요하시면 제가.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오히려 보람차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좋구나.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지만 저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이 일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있었으니까요. 2달째 되던 날 요양원에 새로운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이영수 할아버지 85세 알츠하이머 중기 판정을 받으셨고 독거노인이셨습니다. 자녀분들이 모두 해외에 거주해서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첫 만남부터 이 할아버지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맑은 눈빛에 온화한 미소를 갖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치매 증상은 확실했습니다. 제 이름을 알려드려도 금세 잊어버리셨고 가끔 자신이 어디 있는지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나 집에 가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현실 인식을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는 행복요양원이에요. 할아버지께서 지내시는 곳이에요. 어느 날 이 할아버지의 개인 케어를 맡게 되었습니다. 목욕을 도와드리는 일이었는데 할아버지의 등에 큰 흉터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등에 흉터가 있으시네요.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선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6.25 때 부상이야. 내가 19살 때 의용군으로 참전했지.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현재 일도 잘 기억 못하시는 분이 옛날 일은 또렷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치매의 특성이라고 배웠지만 직접 경험하니 신기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전쟁에 참전하셨군요. 그럼 나라를 지켜야지. 그때 죽을 뻔했어. 동료가 날 업고 후방까지 데려왔어. 목욕을 마치고 옷을 입히면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들었습니다. 전쟁 이야기, 전후 복구 과정에서의 이야기, 가족을 꾸리고 자식을 키운 이야기. 비록 중간중간 혼란스러워 하시긴 했지만 그 이야기들은 한 인간의 온전한 삶의 궤적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분이지만 전혀 다른 인생을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영수 할아버지와 특별한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볼 때마다 반가워하셨고 가끔은 저를 옛 전우로 착각하기도 하셨습니다. 김상사, 자네 언제 왔나? 오늘은 어디로 행군하지? 그럴 때면 저는 부드럽게 현실을 알려드리되 할아버지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박성호 요양보호사예요. 오늘은 행군 대신 산책 어떠세요? 3달째 되던 날 이영수 할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갑자기 열이 오르고 의식이 흐려지셨습니다. 구급차로 병원에 모셨고 폐렴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 할아버지를 간호하는 동안 해외에 있는 할아버지의 아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할아버지의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영수 할아버지는 아들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치매가 더 진행된 탓이겠지요. 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시죠? 아버지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세요. 아버지가 선생님을 많이 의지하신다고 들었어요. 치매가 시작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선생님은 기억하신다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이 이 일의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영수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요양원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많이 쇠약해지셨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들은 일주일간 한국에 머물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저에게 연락처를 남기며 부탁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잘 부탁드립니다. 멀리 있어 자주 뵙지 못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제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저 역시 아들에게 그런 존재가 아닐까요? 돌봄이 필요한, 하지만 멀리 있어 돌볼 수 없는 아버지. 이영수 할아버지는 회복되면서 점점 더 저를 의지하셨습니다. 간혹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셨지만 제 얼굴은 알아보셨습니다. 아, 자네가 왔군. 고맙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것이 삶의 의미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월급도 120만 원으로 올랐고 국민연금과 합하면 이제 여유롭진 않아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 원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 선생님, 좋은 제안이 있어요. 개인 방문 요양 일을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시간당 급여가 더 높아요. 방문 요양이요? 네, 어르신 댁에 직접 방문해서 케어하는 일이에요. 특히 남자 요양보호사를 원하는 분이 계세요. 80대 남성분인데 남자 선생님을 선호하신대요. 고민 끝에 방문 요양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오전에는 요양원에서, 오후에는 방문 요양으로 일하면 수입이 더 늘어날 것 같았습니다. 첫 방문 날 긴장된 마음으로 어르신 댁을 찾았습니다. 조용한 아파트 단지의 구석진 곳 12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방문 요양 온 박성호입니다. 문이 열리고 60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니 8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강직한 표정이셨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호 요양보호사입니다. 어서 오게. 내 이름은 강태식이야. 앉게나. 딸로 보이는 분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작년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오른쪽이 불편하세요. 제가 돌봐드리다가 제 건강도 안 좋아져서 방문 요양을 신청했어요. 특히 목욕이나 체위 변경 같은 것은 여자인 제가 하기 힘들어서요. 네, 이해합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날부터 주 3일 오후 시간에 강태식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습니다. 목욕 도와드리기, 체위 변경, 산책 동행, 때로는 말벗이 되어드리는 일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강태식 할아버지와 가까워졌습니다. 알고 보니 할아버지는 전직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던 이야기, 교직에서의 보람찬 일들, 가끔은 본인의 젊은 시절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자네 나이가 68이라고 했지? 내가 그 나이 때는 아직 교감이었어. 정년까지 7년 남았을 때였지. 하지만 자네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군. 대단하네. 할아버지의 말씀에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필요에 의해 살기 위해 시작한 일인데 할아버지는 그것을 용기 있는 선택으로 봐주셨으니까요. 별것 아닙니다.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인데요. 아니야, 어떤 이유로 시작했든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용기가 필요한 법이야. 내가 보기엔 자네가 이 일을 잘하고 있어. 소명이 있다고 할까? 소명.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어느새 저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방문 요양을 시작하고 2달쯤 지났을 때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강태식 할아버지의 85번째 생신이셨습니다. 딸과 사위, 손주들까지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놀랍게도 할아버지께서 저도 함께하자고 초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할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박 선생이 없으면 내 생일이 썩 즐겁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이야.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생신상에는 정갈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떡갈비, 그리고 특별히 할아버지가 좋아하신다는 구수한 청국장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풍성한 음식을 보니 입에 군침이 돌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딸이 저를 가족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아버지를 돌봐주시는 박성호 선생님이세요. 아버지께서 정말 의지하고 계세요. 가족들이 저를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자로 보이는 30대 남성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선생님 덕분에 많이 좋아지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식사 중에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에게 할 얘기가 있네. 모두의 시선이 할아버지에게 집중됐습니다. 박 선생, 나 이번에 이 집을 팔고 요양원으로 들어가기로 했어. 딸아이가 캐나다로 이민 가게 되었거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정이 들었는데 이제 못 뵙게 되는 건가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어갈 요양원이 자네가 일하는 곳이야. 행복요양원. 딸이 알아봤더니 평판이 좋더군. 거기서도 계속 만날 수 있겠네.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의 형태였던 거죠. 네, 정말 다행입니다. 행복요양원에서도 잘 모시겠습니다. 그날 저녁 생일 케이크를 자르며 할아버지께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할아버지를 지켜보며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작은 빛이 된다는 것, 그것이 이 일의 가장 큰 보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제 생일을 언제 마지막으로 축하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후로는 혼자 조용히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멀리 있으니 축하해 줄 수도 없었고요. 한 달 후 강태식 할아버지는 약속대로 행복요양원에 입소하셨습니다. 딸은 캐나다 이민을 위해 준비 중이었고 한국에 있는 동안 자주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요양원에 금방 적응하셨습니다. 저와 이미 친분이 있으셨고 다른 어르신들과도 금방 어울리셨습니다. 특히 이영수 할아버지와 의기투합하셔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어갈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풍족하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수입으로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오랜만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한국에 출장 가게 됐어요. 뵐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언제 오는데? 다음 주 수요일이요. 서울에서 이틀 일정이에요. 가슴이 설렜습니다. 아들을 만난 지 5년이 넘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본 게 아내의 장례식 때였습니다. 좋다. 어디서 만날까? 제가 아버지 댁으로 갈게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제 초라한 원룸을 보여주기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부끄러울 것 없다. 이것이 내 현실이고 나는 당당히 살아가고 있으니까. 알았다. 주소 보내줄게. 수요일이 다가오자 긴장되었습니다. 방 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냉장고에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채워 넣었습니다. 비록 좁은 공간이지만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수요일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양복 차림의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가 됐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아버지. 그래, 이제 다 컸구나. 서로 포옹했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넓어졌고 제 키보다 커져 있었습니다.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아들이 방 안으로 들어오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10평 남짓한 원룸, 작은 부엌과 화장실이 전부인 공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사세요? 그래,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 아들의 눈에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큰 집에서 살던 아버지가 이런 작은 공간에서 산다는 것이 충격이었을 겁니다. 아버지, 제가 돈을. 말을 끊었습니다. 돈 얘기는 하지 마라. 나는 지금 행복하다. 새 직업도 있고 내 삶에 만족해. 식탁에 앉아 준비해둔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아들은 미국 생활과 자신의 가정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차, 아직 아이는 없지만 곧 가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요양보호사 일이 맞으세요? 그 나이에? 왜 늙었다고 생각하나? 나는 아직 건강해.
오히려 이 일을 하면서 더 건강해진 것 같아. 몸을 쓰니까.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미국에서 돈을 보내드릴 수 있어요. 필요 없다. 내가 벌어서 살 수 있어. 그리고 이 일이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야. 보람을 느끼고 있단다. 아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마 그의 눈에는 노인이 된 아버지가 힘든 일을 하는 것이 안타까워 보였을 겁니다. 내일 아버지 일하는 곳에 가봐도 될까요? 그 제안이 반가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환영이야. 다음 날 아들과 함께 요양원에 갔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어떤 때는 직접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강태식 할아버지와 대화할 때 아들은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자네 아들인가? 훌륭한 청년이군. 자네가 좋은 아버지였다는 증거지. 그 말을 들은 아들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요양원 생활의 일부를 경험한 후 점심시간에 아들과 함께 인근 식당에 갔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그분들을 돌보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처음엔 나도 어색했어. 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지금은 이 일이 내 천직인 것 같아.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 다행이에요. 아들의 출장 일정이 끝나고 공항으로 배웅하는 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아들을 보내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 다음에는 저희 집으로 놀러 오세요. 비행기표 보내드릴게요. 그래, 기회가 되면 가보마. 그리고 매달 조금씩 송금해 드릴게요. 거절하지 마세요. 제 마음이에요. 이번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도 부모를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고맙다, 아들.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지켜본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이제는 이곳이 편안한 안식처로 느껴졌습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성호 선생님, 상담 좀 가능하실까요? 복지관을 찾아가니 처음 교육받을 때 배웠던 강사님이 계셨습니다. 박 선생님, 요양보호사 일 어떠세요? 처음엔 적응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사실 제안 드릴 것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우리 복지관에서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에 보조 강사를 구하고 있어요. 현장 경험이 풍부한 분이 필요한데 선생님이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한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경험이 많지 않은데요. 1년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선생님처럼 늦은 나이에 시작해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신 사례는 다른 수강생들에게 큰 용기가 될 거예요. 고민 끝에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요양원 일과 병행하는 조건으로 주 2일 오후에 복지관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강의 날 떨리는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20명 정도의 수강생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고 몇몇 남성분들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호입니다. 저는 68배 나이에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강의는 의외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제 경험담, 특히 늦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50대 남성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조기 퇴직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참이었는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뿌듯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 또한 큰 보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요양원에서 일하고 방문 요양도 하고 복지관에서 강의도 합니다. 월급과 강의료, 그리고 아들이 보내주는 용돈까지 더해져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월세 걱정은 없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 원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요양원이 확장하면서 남자 요양보호사 팀장이 필요한데 선생님이 맡아주셨으면 해요. 팀장이라니 책임이 막중하지만 그만큼 인정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제 명함에는 행복요양원 남성 케어팀장 박성호라고 적혀 있습니다.
평생 마트에서 일하다 퇴직한 후 새로운 인생을 찾은 68살의 이야기. 퇴직금 바닥나고 월세 걱정하던 날들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서 당당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복지관 강의 중에 한 수강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일이 힘들지 않으세요? 특히 그 나이에. 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될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이 일의 가장 큰 보람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요양원으로 출근하는 길, 맑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내일의 걱정 대신 오늘의 감사함을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노후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 모두가 바라는 삶의 가치가 아닐까요? 퇴직금 5천, 시골집 보증금 3천, 이제 월세 낼 돈도 없는 68세의 선택은 결국 새로운 인생을 향한 용기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